강남 30평 아파트 보유 60대, 과연 평균일까? 나는 그래도 강남에 30평 아파트 한 채 있으니까 평균은 되겠지? 60대가 되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는 집값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주변에서는 강남이면 됐지 뭐라는 말도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마음이 묘해집니다. 집은 있는데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끊겼고 앞으로 203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피부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집 한 채는 분명 큰 자산입니다. 특히 강남 30평이면 상징성도 크죠.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상징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굴러갑니다.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매달 생활비, 병원비, 자녀 지원, 예기치 못한 지출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강남 30평 아파트를 보유한 60대, 과연 평균일까요? 그리고 은퇴 준비 관점에서는 안전한 상태일까요? 1. 자산은 평균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6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수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이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그 중에서도 강남이라면 자산 총액은 평균을 훨씬 웃돌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할까요? 나는 평균 이상이네. 걱정 끝.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의 핵심은 총자산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돈, 즉 현금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20억짜리 집에 살아도 매달 쓸 돈이 부족하면 심리적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10억짜리 집이라도 연금과 금융자산에서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가 나온다면 훨씬 여유롭습니다. 집은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자동으로 생활비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2. 사례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빠듯해요. 김씨 63세는 강남에 32평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2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은퇴자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 월 110만 원, 퇴직금 대부분을 자녀 결혼과 전세 지원에 사용, 금융자산 1억 원 남짓, 부부 생활비는 월 350만 원 정도. 연금으로는 부족하고 예금은 점점 줄어듭니다. 병원비가 조금만 늘어나도 부담이 큽니다. 이분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네. 집을 팔자니 거주 문제가 걱정이고 전세나 월세로 옮기자니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부자처럼 보이지만 불안한 은퇴가 됩니다. 강남 30평 보유가 평균 이상일 수는 있어도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사례 과감히 줄이고 현금 흐름을 만들었어요. 반대로 박씨 61세 부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강남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퇴직 후 2년이 지나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을 매도하고 수도권 외곽 20평대 아파트로 이주. 차익 일부는 금융자산으로 운용. 월 300만 원 이상의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 이 부부는 말합니다. 평수는 줄었는데 마음은 넓어졌어요. 집값 상승 기대를 포기한 대신 매달 나오는 현금이 생겼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노후의 핵심은 집 크기가 아니라 자유도입니다. 4. 사례 집도 있고 연금도 준비된 경우. 이씨 65세는 강남 30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부부 합산 월 220만 원, 개인연금 월 150만 원, 금융자산 5억 원 이상, 부채 없음. 이 가구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비 450만 원 수준을 무리 없이 감당합니다. 의료비나 돌발 지출도 대응 가능합니다. 같은 강남 30평이지만 준비 수준에 따라 삶의 체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강남 30평이 평균인가? 가 아니라 내 은퇴 구조는 지속 가능한가? 5. 은퇴 관점에서 꼭 점검해야 할 4가지.
강남 30평 보유 60대라면 다음 4가지를 냉정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월 고정 현금 흐름, 연금, 임대 수입, 금융소득 등으로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생활비를 초과하는지, 부채 여부,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다면 은퇴 이후 큰 부담이 됩니다. 의료비 대비, 60대 이후 지출 증가 1순위는 의료비입니다. 실손보험, 예비자금은 충분한지, 자녀 지원 계획, 은퇴 이후에도 자녀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면 노후 설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4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집을 보유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6. 평균이라는 말의 함정. 사실 평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 자산이 10억 원이라 해도 그 안에는 1억 원 가구도 있고 50억 원 가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은퇴는 남과 비교하는 게임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90세까지 산다면 앞으로 30년, 물가 상승률 3%만 가정해도 생활비는 계속 증가, 장기 요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 시간과 리스크를 감당할 구조가 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7. 그래서 강남 30평이면 안심해도 될까? 정직하게 말하면 자산 규모는 평균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은 저장된 부이고 연금과 금융자산은 흐르는 부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흐르는 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집은 있는데 왜 마음이 불안하지? 이 집을 끝까지 지켜야 할까? 혹시 내가 집에 묶여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이 진짜 은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마무리하며 강남 30평 아파트를 가진 60대는 분명 노력의 결과를 이룬 세대입니다. 그 자산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은퇴는 과거의 성취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집이 기준이 되는 삶에서 삶이 기준이 되는 집으로 평균을 따지기보다 내 삶이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강남 30평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평균인가? 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30년을 편안하게 살 준비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지속 가능성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감이 아니라 통계와 과학적 근거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8. 은퇴의 성패를 가르는 진짜 변수는 수명이다. 많은 분들이 은퇴 설계를 할 때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80세쯤까지 살겠지. 하지만 통계를 보면 다릅니다. 대한민국 60세의 기대 여명은 평균적으로 2025년 이상입니다. 여성의 경우 90세를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의학기술 발달과 건강관리 수준 향상으로 장수 리스크론제버티 리스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오래 산다. 그런데 노후 자산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 복리 효과는 투자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물가에도 복리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현재 생활비 월 400만 원. 연평균 물가 상승률 3% 가정. 20년 뒤에는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약 720만 원이 필요합니다. 30년 뒤에는 97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은 충분하다는 계산이 20년 뒤에는 전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남 30평이 평균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30년짜리 현금 흐름이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9.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 된다. 행동경제학의 함정.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위험회피 성향이 강해집니다. 이는 뇌의 전전두엽 기능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에서 새로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기존 자산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집값이 오르면 팔지 못한다. 집값이 떨어지면 더 못 판다. 결국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한다. 이를 현상 유지 편향 스테터스 쿼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강남 30평 아파트는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자존심이고 상징이고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은퇴 설계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집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인가? 아니면 이 집을 활용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인가? 이 질문은 숫자와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10. 의료비는 생각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60대 이후 1인당 의료비 지출은 50대 대비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만성질환 동시 보유 비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노화는 질병의 누적 과정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심혈관 질환. 이 중 하나만 있어도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2개, 3개가 겹치면 의료비는 선형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증가합니다. 더 큰 변수는 장기요양입니다. 통계적으로 고령자의 일정 비율은 생애 말기에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이 비용은 월 수백만 원 단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은퇴는 단순히 생활비 기대 수명 계산이 아닙니다. 의료 리스크라는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강남 30평이 아무리 비싸도 현금화 계획이 없다면 의료 리스크 앞에서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11. 세 가지 구조 중 어디에 속하는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은퇴 가구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산 부자, 현금 빈약형, 부동산 비중 과도, 연금 부족, 생활비 불안, 심리적 스트레스 높음, 소비 위축, 삶의 질 저하 가능성, 자산 균형형, 부동산 금융자산 분산, 연금 안정, 지출 구조 관리 가능, 비교적 안정적, 현금 흐름 중심형, 연금 임대 배당 등 정기 수입 확보, 주거 규모 합리화, 부채 없음, 노후 만족도 가장 높음. 강남 30평 보유 여부는 이 분류의 기준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 구조가 기준입니다. 12. 심리학적으로 본 노후 만족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후 만족도는 절대 자산 규모보다 통제감 컨트롤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통제감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지출을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대응 가능하다는 확신. 강남 30평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통제감은 낮습니다. 반대로 집이 작아져도 생활비가 안정되면 통제감은 올라갑니다. 은퇴의 행복은 집 크기보다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13.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현재 자산을 항목별로 분리. 거주용 부동산, 금융자산, 연금자산, 30년 현금 흐름 시뮬레이션, 기대 수명 90세 가정, 물가 상승률 반영, 의료비 증가 반영, 주거 전략 재검토, 유지, 다운사이징, 부분 현금화, 부채가 있다면 우선 정리. 이 과정 없이 나는 평균인가? 를 묻는 것은 시험도 안 보고 합격 여부를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 강남 30평 보유 60대. 객관적으로 보면 자산 상위일 가능성은 큽니다. 하지만 은퇴는 자산 순위 경쟁이 아닙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수명은 늘어나고 의료비는 증가하고 물가는 복리로 오른다. 이 세 가지는 과학적으로 거의 확실한 방향성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었는가? 그 질문이 진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이 나를 지켜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구조가 나를 지켜줍니다. 강남 30평이 평균이냐 아니냐보다 그 집을 포함한 전체 설계가 30년을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몇 살까지 얼마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계산을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은퇴는 불안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